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주희 작가의 오늘부터 그 자리에 의자를 두기로 했다 에서 제가 밑줄 쳤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삶은 정리의 연속이다. 정리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공간은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이다. 공간과 사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때 나는 행복했다. 좋은 집을 근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발길을 이끈 곳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던 이웃들 집이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 너무 비위생적인 곳, 너무 차가운 곳이었다. 그런 집을 하루 종일 닦고 쓸고 정리해주며 처음으로 알게 된 정리 전문가라는 직업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정리된 집에서 사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 희열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집에서 산다. 집은 안식을 주고 소통의 공간이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집을 가꾸고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집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영위하며 살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을 담는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공간인가를 함께 공감하길 바란다. 또한 집을 가꾸고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정돈 작업이 아닌 마음을 가꾸고 다잡을 수 있는 리추얼이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아주 크다. 정리 후 그들이 울었고 그들이 웃었다. 물건을 비우면서 과거를 지워나갔듯 마음의 아픈 흔적을 지워가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계획하기도 했다. 방치된 공간이 돌봄을 통해 따뜻한 생기를 찾을 때 차가웠던 마음까지 뜨거운 행복으로 차오른다. 삶은 정리의 연속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리정돈과 집 청소를 깔끔히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침 6시만 되면 단잠을 깨우던 아버지의 청소기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의 청소와 정리 습관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었던 내 방을 만들었고, 살면서 집이 지저분하거나 쌓인 짐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셨을까?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삶은 정리의 연속이다.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입기 싫어진 옷을 정리하는 물리적 행위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채 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버트란드 러셀.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 알랭 드 보통. 인간은 환경에 따라 감정을 지배받으며 산다. 깔끔하지 못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고 불쾌하다. 멋진 뷰가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했는데 힐링되고 기분이 좋아졌다 라는 식의 표현은 공간에 따라 아주 쉽게 일어나는 감정들이다. 사람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결과도 우리가 깊이 주목해봐야 할 점이다. 남편은 결혼 후 항상 잘 정리된 양말과 옷, 그리고 신발장을 보면서 반듯한 물건 상태를 보는 것이 즐거움과 안도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자신이 좋아하는 카메라나 부품 등을 만지면서 그 과정에서 물건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가다듬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생 정리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고, 결혼하면서 새 살림을 채워야 할 때가 올 것이고, 가족을 잃었을 때 그들의 물건을 추려야 할 날도 올 것이며, 심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평생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조금 느린 호흡으로 가보자. 집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집이, 방이, 공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이 사용해야 할 공간을 물건에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자리를 찾아가 보자. 공간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가족이기에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가깝지만 각자의 역할을 위해 제 기능을 해야 할 공간을 잘 분리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집은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집순이가 집 밖을 나오기 싫은 이유가 심리적 우울감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예민해서가 아닌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위해 집을 최적의 공간으로 정리해보자.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았을 텐데. 릴리 톰린. 옷을 비우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남기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비우는 것은 사용할 물건을 더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비워진 자리에 가치 있는 물건의 수량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들이며 그 물건의 가치는 더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에 잘 사용하는 물건이 될 것이다. 물건을 적게 가질수록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더 많아진다. 저장강박 자가진단 테스트. 공짜 물건을 모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보관한다. 두서없이 물건을 모으고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물건을 모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요즘 불안감이 매우 커졌다. 모든 소유물을 가족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귀중한 보물처럼 여긴다. 평소 말할 때 장황하다. 재물을 간단하게 대하는 대신 아주 세세한 설명까지 덧붙인다. 결정을 내리는 것과 집중력이 약해져서 판단력이 매우 떨어짐을 느낀다. 우울감이 높고 충동구매가 잦다. 가치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물건의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무조건 저장해두는 것을 저장강박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저장강박증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안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저장강박증 환자가 있다면 관심의 시선과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의 말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게 타인이 만들어준 감정 치유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결국 감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장 잘 알아주고 풀어주고 치유해야 하는 일이다. 집이 쓰레기통 같다라는 것은 실제로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의미보다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집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물리적 상태는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우리 뇌는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새로운 환경으로 받아들인다. 쓰레기통 같은 집을 정리하고 가구들을 살짝 재배치만 해도 우울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집이 달라지면 마음이 치유된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운 공간을 꿈꾼다. 사람들 대부분은
물건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지나친다. 어쩌면 달라질 내 미래를 꿈꾸며 그 물건을 비우지 못할 때가 많다.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추얼이다. 물건을 정리하면 숨겨진 공간이 드러나고 그곳은 새롭게 재탄생되어 재택근무 공간이 되고 취미 실현 공간이 되고 때로는 놀이 공간이 된다. 삶에 필요한 공간의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정리의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미니멀 라이프를 즐겨야 한다. 제2의 인생을 가볍고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 40살 무렵에는 나와 인생을 함께했던 물건들과 마주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동반할 최소한의 물건들만 남겨보는 건 어떨까? 정리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리추얼이다.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정리가 필요한 수많은 순간을 맞이한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정리의 순간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정리는 새로운 삶을 열기 위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이므로 회피하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짧게는 하루에 30분이라도 나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자. 그리고 물건을 비워내며 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시간과 습관까지 하나씩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새롭게 다듬어지는 동시에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리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면 숨겨져 있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공간이든 정리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옷을 비울 때는 먼저 남길 옷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다. 옷장도 숨을 쉬어야 한다. 옷이 꺼내기도 힘들 만큼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옷감 손상은 물론 입는 기능이 아닌 보관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으므로 옷장은 항상 여유 있게 수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집과 마음은 닮은 구석이 있다. 모두 내가 가다듬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그러고 싶어도 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줄 모른다는 말만 달고 산다. 하지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마음이 병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리를 하지 못해 마음이 피폐해졌는지도 모른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견디고 끊어내는 데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듯 마음과 집을 정리하는데 다시금 힘을 내보기 바란다. 그러면 결국 집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질 것이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청소력이라는 책도 보면 그 저자가 힘들 때 친구가 와서 정리를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저자도 정신을 차린 건데 사실 물리적으로 물건을 치워줘서 시야가 이제 좀 트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힘들다고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노동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으로서 굉장한 위안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확 치워버려도 되지만 사실은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요즘에는 더 심적으로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그 호도인 당사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케팅에도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물어서 상대방이 고른다는 주도권을 가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듯이 내가 마음먹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세상 모든 일이 참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해요. 그죠?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쓰레기고 잡동사니인 건데 뭔가 마음 속에서 연결이 돼 있는 물건들 같은 것도 사실 버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뭐 너무 거대해서 특수업체를 불러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아마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마음이 안 먹혀서잖아요. 이 책에서 말했듯이 일단 본인 집도 다 정리되고 뭔가 본인께 다 되신 분들은 정말로 주변에 물건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면 좀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좀 정리하는 거 도와주는 시간 가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먼저인지 환경이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뭔가 안 풀릴 때는.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 어쩌면 환경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마음보다는 마음 정리가 지금 안 된다면 환경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뭐가 진짜 문제인지 한번 보자.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슥슥 치워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타래를 풀듯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